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샌드위치는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내일 오시는 분들은 다 김밥을 신청하셨던데 오늘은 다 샌드위치를 신청하셨는데 스타벅스가 샌드위치 배송을 새벽에 해주는데 오늘도 갑자기 진입 차량이 막혔다고 배송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순회역 가서 사왔어요. 네. 이게 몇 번 있는 일이라서 스타벅스 배송시키는 것도 힘드네요. 네. 오늘 이제 중일 시험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학교들이 있죠. 대부분이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을 앞두고 있고, 이제 시험 보는 거 얘기 좀 드리고, 중간고사를 본 학교들이 있어요. 1학년 자체가 지금 1학년 시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정중이랑 판교중은 이제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 이제 6학년도 계시고 이제 중일 학부모님도 계신데 이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항상 제가 처음에 좀 긴장을 많이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원래 설명회 전단을 항상 경건하게 밤에 경건한 건 아니고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설명회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인트로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어제 제 나이가 그래도 적진 않은데 제 대학 동기가 어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 피로연을 한다고 밤에 어제 불려가가지고 술을 먹느라고 지금 사실 좀 정신이 없긴 한데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뭐 예의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어제 가서 들은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 대학 동기들이 이제 결혼하는 애가 되게 늦어가지고 만났더니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도 있고 중학교 학부모가 이제 대부분이고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가진 학부모도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오랜만에 되게 가니까 이제 궁금했겠죠. 애들 공부시키는 게. 이제 어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저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새쌍둥이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한 명을 낳아서 지금 4명을 키우는데 이제 그게 새쌍둥이가 6학년이 된 거예요. 6학년이 되고 밑에는 5학년이죠. 네 쌍둥이가 있으면 이제 인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네 쌍둥이면 한 명이 울면 다 같이 운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6학년인데 본인은 이제 본인의 철학이 자기는 지방에서 커서 서울대까지 왔으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아빠들 그렇잖아요. 공부는 할 때 되면 자기가 한다. 이제 이런 철학으로 학원을 안 보내고 이제 집에서 이제 소소하게 연산시키고 풀리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 키우고 있는 후배를 만났더니 니네 애들은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 철학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컨 오피니언을 물어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제 뭐 이래서 제가 얘기를 어제 했죠.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원장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말고 지인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학부모님 여자분께서 물어보거나 저 친구 이제 와이프가 물어보면 와이프한테 대답하기 전에 보통 남편이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는 언제부터 얼마를 쓸 생각이니? 수요자의 돈 낼 사람의 이제 니즈를 좀 물어봐야 되니까 얼마를 언제부터 쓸 생각이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제 답변은 그렇거든요. 제 주변에서 물어보면 수학을 시작하는 거는 뭐 시작이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것도 공부지만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는 이제 학원 가서 숙제도 하고 오답도 하고 시험 보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인들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재과학고를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영재과학고를 가는 얘기는 좀 달라요. 그 얘기는 좀 따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영재과학고를 가지 않는 한 저는 보통은 5학년 아니면 6학년 때 시작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는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들판 가서 뛰어놀고 책만 많이 익혀라예요. 영어는 좀 별도예요. 영어는 영유 태클 타서 애프터스쿨 가서 하는 거는 뭐 돈을 들여인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해외 캠프 가보고 미국 대학 가자 그러면 이제 좀 골치가 아프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력 수학 뭐 그런 거 뭐 가서 사고력 수학 뭐 그다음에 심화 문제 푸는 것보다는 연산 잘하게 하고 연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양보다도 일단 안 틀리게 이제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중등 수학 시작하기 전에 제발 연산 2항에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만 제대로 안 틀리게끔 와도 사실 그 뒤로 충분하고 뭐 5학년이나 6학년 때 시작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작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그 시작부터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등 과정 같은 경우를 디딤돌이나 기본 응용하고 센하고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6학년 학부모님이니까 이 얘기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저는 사실 최상이나 이런 거 풀리지 말고 그냥 센 C 정도까지 하고 가서 중등 거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중등 거를 할 때가 문제인데
그 할 때 정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시험을 잘 보고 100점 맞는 거는 그 뭐 다 저희 시험 봐봤잖아요 어릴 때 그죠? 그 어릴 때 시험 봐봐서 뭐 그 다 맞을 수도 있지 하고 하는데 그 저희 옛날에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나왔던 시험보다 여기 요새 나오는 애들 시험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을 떠나서 그냥 애들이 평소 때 문제 풀고 했을 때 들어갔을 때 난이도가 어려워요. 중등도 저희가 옛날 중등 때 보면은 그래도 100점 맞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물론 난 수학이 싫어서 멀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와이프는 수학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나오면 아마 수학을 싫어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등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대치동에서 봤거든요. 지금은 약간 똥통학교가 된 이제 아파트 구성 때문에 똥통학교가 된 전 대중학교 앞에 살았었고 대중학교 시험을 보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강남에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험 보던 그 문제보다 중고등이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100점 맞기가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초등 때 시험 보시면 사실 애들이 실수해서 틀렸다 뭐 이렇게 하지만 쌤 보고 단원평가 보면 사실 얘 조금 보고 실수만 하면 다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중학교 때 다닐 때도 어려운 문제가 가끔 나오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 문제가 쉽고 그거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중등도 사실 굉장히 애들이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저는 대충해서 학원을 다녔지만 그때 학원이나 교재나 뭐 학원에서 해주는 것들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허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학교 수업 듣고 풀었던 애들은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 접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럼 걔네들 나중에 변별력을 주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시험 봤을 때 뭐 중1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중2 시험이 내정중, 순회중, 위시로 해서 대부분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나오길 기대하고 어렵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굉장히 심한 문제를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쉬웠단 말이죠. 근데 그 쉬웠다라고 애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가 사실 저희 옛날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외로 쉬웠다고 해도 100점이 잘 안 나와요. 애들이 쉬웠다 그래서 나 잘 봤어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한 개, 두 개 틀리면 잘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100점을 맞기 위해서 100점 맞는 얘기도 한데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진짜로 어려운 문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예전에 저희 때 되게 실수만 안 하면 하다가 한두 문제 어려운 걸 다 맞춰서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었던 저희 옛날에 뭐 중학교 시험과는 달리 지금은 사실은 아예 못 본 문제 한두 개에 중간중간 게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서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학교를 왜 그렇게 하느냐면 고등학교는 훨씬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시험이 이번 연도 내내 지금 다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분당고 지금 시험 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체 주제는 그거예요. 이게 그 단순히 센을 풀고 중등 수학에 안착을 해서 애들이 뭐 최상위를 풀어봤다, 블랙라벨 풀어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얼마나 많이 복습을 하고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영동여고 애들이 시험 보고 전화 오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고등학교는 시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샀고요. 주소가 좀 없어 보이죠, 그죠? 이거 켜야 되는데. 그 저희 반에 이제 6학년 애들도 있고 중1 애들도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 사진을 놓고 얘기하면 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 때보다 10kg가 찌는 바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받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중등 과정을 나왔고 최상위를 했었고 아니면 뭐 고등과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가서 처음에 센이나 개념 원리로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 같은 거 했다고 하는 애들이 와서 이제 블랙라벨 뭐 예를 들면 3-1이나 2- 힘들어해서 그걸 같이 풀자고 얘기하면서 1-1부터 센을 다시 풀어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옛날에 센을 한번 하고 뭐 블랙라벨도 해서 2-1, 3-1 나간 애들을 제가 뒤에 소개드릴 저희 뭐 재원생분 학부모님들 계시지만 메이저 테스트는 정확하게 그냥 센 B단계에 있는 문제 똑같이 숫자도 안 바꾸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만약에 2-1 심화를 한 애를 그거를 풀려봐요. 사실 풀리면 사실 거의 다 맞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30문제씩 시험을 봤는데 그거를 요새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15개씩 보거든요. 근데 그 15개가 처음에 그거를 센을 풀고 바로 봐도 애들이 12개, 11개 해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정도로 애들이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심화까지 했다고 해서 저랑 다시 시작하면서 3-1 블랙라벨 같이 하고 1- 센을 복습하는 애들이 시험을 보면 막 9개씩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좀 안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성취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계속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센을 전체적으로 다 풀고 오답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똑같은 거 시험 보면 틀리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중등 시험은 대부분 문제를 아는 거지만 저희가 아는 거를 연습해서 여기까지 된 걸 가지고 시험 봐도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르는 것도 나오고 당황도 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생각으로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협박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건 아닙니다. 2학년은 그렇고 1학년 시험은 지금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명단을 봤는데 순회중 1학년 학부모님들 한 3분 계시더라고요. 1학년 시험은 아무리 순회중이라도 쉽게 내긴 할 거예요. 애들 자체가 그거 어렵게 내면 감당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2학년 예전에도 이제 2학년 거 쉽게 내고 2학년 때부터 난이도 올려 3학년 때 확 어렵게 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좀 어렵게 내는데 이제 아마 1학년은 되게 쉽게 한번 내서 애들 적응하고 2학년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될 거라서 일단 뭐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시험 본 거를 제가 못 붙여놨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붙여놓은 건데 그런 거예요. 왼쪽에가 아마 시험지 출제된 거죠. 오른쪽이 저희 워크북 교재예요. 보시면 좀 비슷해 보이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보시면 똑같아 보이죠? 이런 것들은 내정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 2-3번씩 나온 문제들이에요. 순회중도 그렇고 나왔고 쭉 넘기면은 그냥 좀 넘길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항상 설명할 때 이거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중등 시험 문제는 예측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나올 문제 대표적인 문제 얘가 풀어야 되는 거 100문제 뽑아달라면 뽑잖아요. 뽑으면 그 안에서 대부분 나올 거예요. 진짜 한두 문제 빼고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제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고 잘 알아서 할 거야. 물론 제가 순회중 내정 중 내신 한 15년 동안 보긴 했죠.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어느 학원 가도 어떤 선생님이든 사실 뽑으라면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나오는 문제가 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뻔한 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여드린 문제가 쌤보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가서 초등에서 중등 가보면 쌤 어려워하는데 그거를 성취도를 높이고 심화도 풀고 그럼 이런 나오는 문제를 연습해서 시간 안에 가서 시험 보는 것까지 이제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을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 수학이 단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하나 딱 단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사실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중등 수학이 한 3단계가 되면 초등 때 0.9 정도, 90% 정도 성취가 보이는 애는 단순 계산해도 한 70%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 때 그냥 얘가 어쨌든 학교 수업 듣고 그냥 풀면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중등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건 더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정 중 시험이 쉬웠어요. 이번에 내정 중 1 시험이 쉬웠는데 범위가 작았어요. 딱 1-2 기본동이랑 딱 3단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반 아이가 뭐 되게 열의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자 아이기도 했고 시험 잘 보려는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좀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내신 준비를 또 첫 시험이니까 저희 첫 시험 준비는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보통 단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중간고사 반, 기말고사 반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딱 소챕터 3개 있는 거 한 단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보통 시험 대비를 저희가 이제 좀 빡세게 하면 한 5주 아니면 7주 뭐 적게 하면 3주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첫 시험이니까 아이가 열의가 있는 여자아이니까 시험 준비를 저랑 같이 거의 한 달 반 이상 한 거예요. 다른 거 이제 고등거 하면서도.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되면 열심히 하는 아이면 제가 들고 있는 문제를 다 풀고 갔어요. 진짜로. 그 아이가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범위가 작으니까. 뭐 예를 들면 A급 숙제를 내도 한 단원이니까 한 번에 A급 한 번 하고 최상위 한 번 하고 다시 A급 복습하고 블랙라벨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문제가 다 떨어졌어요. 저희 워크북 다 풀고 분당에 있는 예전의 기출 다 풀고 작년에 이제 1학년은 강남만 시험을 봤거든요. 강남만 중간기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1 학부모님들이나 내년에 이제 중1 대신 학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기출을 만약에 1-2를 풀리실 거면 올해 분당 거 있고 그 다음에 서초는 한 학교밖에 안 봤어요. 강남 거를 구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올해 애들도 강남 거 작년 거를 구해서 봤고 아마 내년 애들은 강남 거가 2개년이 있고 분당 게 1개년이 있겠죠. 이렇게 풀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출도 다 풀고 더 이상 더 풀 게 없을 정도로 다 풀었죠. 안 틀릴 것 같잖아요. 그죠? 기출 봐도 계속 안 틀리고 A급 최상위도 여러 번 했어요. 뭐 블랙라벨, 수학의 신, 개념 유형 탑 뭐 제가 있는 그 자료실에 있는 중등 수학 문제 다 풀었거든요. 한 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되게 당당하게 되게 밝게 얘기해요. 제가 시험지 회사로 나가잖아요. 이거 그 합동이랑 닮으면 잘못 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게다가 문제가 어렵지도 않았죠. 차라리 어려웠어서 내가 어려운 걸 풀고 애들이 쉬운 걸 못 봤으면
제가 체면 치레라도 하는데 뭐 다 같이 그렇게 본 거예요. 물론 시험 적응이 안 돼서 못 본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진짜로 시험을 안 틀리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저희 어릴 때 생각했던 거랑 달리 굉장히 되게 힘든 작업이라는 거.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물론 약간 나약한 것도 있죠. 저희는 이제 맞으면서 이제 틀리면 안 된다는 거 배웠지만 이제는 뭐 틀려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 잘하면 돼라고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이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고요. 계속 시험 때문에 애들이 시험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전화가 불같이 오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왕창 망했거나 왕창 잘 봤거나. 중간 정도 보면 그냥 잠수 타고 다음 시험 보거나 놀거든요. 이렇게 불같이 계속 전화 오는 거는 자기가 되게 잘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한결 이렇게 해서 왕창 망했던지, 아니면 자기 생각보다 너무 잘 봐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던지. 전화가 계속 오네요. 영덕이 시험이 문제가 요새 계속 쉬웠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 길어지는 거, 이 길어지는 거 남자애들 읽기 싫어하는 건 아시죠? 질문하러 와가지고 이걸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문제를 안 읽고 나와요, 그죠? 읽기 싫어서. 네가 읽어봐서 가르쳐줘라, 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런 걸 읽어주지 않습니다. 보통 일단 문제 긴 거 와서 질문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문제 넌 어떻게 풀었는데? 라고 물어봐요. 대답을 보통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근데 시험을 1-2를 봐요, 그죠? 그래서 좀 애매해요. 사실은 제일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 건 여기가 맞거든요. 여기가 제일 맞은데 앞으로 가야 될 길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이게 맞는데 시험은 1-2로 봐요. 사실 그거 좋은 건 아닌데 그냥 그 학교 차원에서 1-1 중간고사 봤을 때 처음 시험 보는 게 좀 부담돼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 중1이 1-1 중간고사 볼 때 여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여기는 막 해서 애들 막 20번씩 풀리고 특강도 하고 그랬어요. 활용. 여기 어떤 단원이 있는지 아세요? 일단 그 처음에 그 정수유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초등 때 이것만 하고 와도 되게 남는 장사라니까요. 이거 2항에서 계산이 틀리면 뒤에 답이 없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문자식에서 식 써서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중등 수학에 시작을 해서 초등이나 중1이나 정도 되면 아직은 막 그렇게 사춘기가 심해서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하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제 들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인데 이미 방문 잠그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습관을 잡으면 잘 잡혀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학원에 오면 숙제를 하면 숙제 검사를 하고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항상 봐서 시험 테스트를 하고 오답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용을 나가면 내용을 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수업을 나가면 저는 되게 짤강 같은 거 찍어놓은 거 보게 하고 설명을 좀 다시 해주고 문제 풀다 안 되면 다시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습관이 처음에 중고등학생 학년 올라갈수록 처음에 말은 편하잖아요. 얘네들이 점점 더 사회화돼서 가서 시험 봐라면 더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은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 들어요. 중1이랑.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에 오면 되게 이제 친구들끼리 놀고 하지만 내가 와서 숙제 검사를 하고 그 숙제 검사가 엄마한테 가서 피드백이 와서 혼나거나 뭐 게임을 못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오답한 거랑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구나, 다음 나갈 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구나, 그러면 6시 땡치면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시험 보고 오답하고 가면 나 집에 가는구나를 그 처음에 가서 한 2-3주를 잘 훈련을 시키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착착착착 움직여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때 습관을 잡으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습관 잡은 애들의 가장 큰 장점은 고등학생이 되면 고2 정도 되면 저는 노트를 쓰거나 안 쓰거나 그냥 자율에 맡기거든요. 사실은 고2를 뭐 자기가 문제집을 풀고 싶다는데 내가 여기서 너 가지고 펜 들고 여기 써라 이렇게는 안 하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어릴 때 어디서든 어쨌든 노트에다가 식을 써서 하는 버릇이 든 애들은 사실 고2, 고3 때도 계속 그렇게 풀긴 해요. 사실 애들은 되게 프린트에 대충 끄적이면 편한 것 같지만 사실 드는 시간 별로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초등학교랑 중등이라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요게 허들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시랑 1차 방정식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6학년이 중1이고 뭐 고등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2-1이랑 3-1 하는데 대수가 재속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여기가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있어요.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원들이 막 있잖아요. 단원들이 막 있으면,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고 이제 어떤 학교도 그렇고 이제 보통 가르치는 게 다 똑같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이 단원도 2시간, 이 단원도 2시간, 이 단원도 2시간, 이 단원도 한 번 풀고 이 단원도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단원들이 있거든요.
이 수학 자체가 단원에 따라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번 해서 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간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정수화 유리수 덧셈뺄셈은 어릴 때 많이 했으면 쭉 하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식을 쓰는 거나 활용이 안 되면 거기는 좀 멈춰서 좀 많이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해서 여기서 그거를 잡아야 2-1이 편하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안 했는데 활용 풀 때 본인이 틀렸던 게 죄책감이 남아있고 난 그건 어려웠어라는 생각을 하면 2-1 가서 다시 연립방정식 나오고 활용 나오면 이제 자기 못하잖아요. 자기 원래 못하던 건데 싫은 건데 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 그 연립방정식이 안 되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어져서 들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만 정말 죄송해요. 야, 나 지금 설명회 중인데 여보세요? 아니 이 정도로 전화한 적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뭐 죄송해요. 중간에 전화를 계속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여자애들이 무섭네요. 요 도형은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이 도형도 굉장히 많이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셔야 될 거는 요때 제일 힘들다. 근데 시험을 보는 1-2는 그게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않은데 100점 맞기 위해서는 좀 많이 해야 된다. 좀 어색하니까. 1-2 도형이 좀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이 좀 이어서 나와요. 그죠? 이어서 나오고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 막 그 원주율을 막 3.14 곱하게 만들었던 걸 파이로 좀 편해지죠.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괜찮은데 여기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가 중간고사 대비시키면서 저희 반 진짜 심화랑 많이 했는데 시험이 쉬웠는데 기말 같은 경우는 뭐 닮음이랑 그 뭐 경우의 수 확률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힘들고 여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얘가 허드린 거는 여기가 저희 그 다 공부하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세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쭉 이어지는 데잖아요. 그죠? 여기 시작이잖아요. 중3이.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 거 중등 걸 심할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고등 거 가서 거기를 많이 해서 보면 되게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어쨌든 시험을 보기 위해선 여기 있는 부분을 잡는 거 거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정신으로 많이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 번 푸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여러 번 풀면 아이들도 자신감이 들고 그리고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른 여자애가 꺼버리던지 하지. 이게 자꾸 죄송해요. 시계가 울려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싶은데 시계가 계속 울려가지고 네.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거든요. 왕창 어려웠던지 아니면 다 같이 못 봤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잘 봤던지. 네. 그리고 그 아직 6학년이거나 이제 심화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이 일단은 그건 맞아요. 일단은 제가 항상 기준 말씀드리는 건 중등 같은 경우도 센이거든요. 뭐 다른 문제집보다도 초등 때도 센인데 일단 이 센 B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대를 여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사실은 C 안 하고 사실은 이것만 한 10번 풀고 가도 시험 90점까지 나오고도 남아요. 이거 되게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이걸 하기 싫어해서 그렇지 이거를 10번 풀고 시험 보는 연습 좀 하잖아요. 그럼 90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10번을 풀면. 여기서 어려운 문제 풀면 이것만 풀어도 사실 충분해요. 사실 여기서 뭐 더 나간다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도 풀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베이스로 여러 번 풀면서 그냥 분당이나 강남의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 블랙라벨 A급 뭐 수학이 시는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다 분당 강남 기출에서 잘 나오는 것들은 다 기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내가 그 애가 너무 심한 문제를 푸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요 테크만 타셔도 아마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타서 10번을 하고 나면 제가 장담 드리는데 이걸 10번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가 이걸 끈기 있게 해가지고 내가 잘 볼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거 풀어야 되지 않냐고 가져와서 풀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먼저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애들이 초등과 하다가 중등과 하다가 어려우면 심한 문제를 풀면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싫어하는 이유는 당연히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보통 졸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제가 항상 그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데 심한 문제 풀 때 힘들어도 애들이랑 상담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효능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 효능감이라고 하면 본인이 샘플 때 예를 들어서 2시간 하면 한 단원 풀고 채점하고 오답이 됐었는데 일품을 갔더니 아니면 A급을 갔더니 한 단원은커녕 반도 못 풀었는데 별표가 많고 자기는 공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숙제를 다 못한 것 같고 옛날에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을 써서 힘은 드는데 안 풀리는데 공부한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고 그러니까 막상 다 했다고 가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자니 너무 싫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 번을 하면 이제 애들이 적응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걸 할 때 어머님들이 하실 거는 그 어려운 문제는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같이 어려운 문제 풀던가 그건 나랑 같이 풀자 아니면은 그 원래 여기는 네가 저기 센 2시간 동안 80문제 푸는 거랑 달리 원래 여기는 1시간 2시간이면 원래 한 15문제 풀면 잘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가 효능감이 떨어지지 않게 얘기를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해서 경험을 시켜줘야 다음 예를 들어서 아까 1-1부터 가는데 그래서 1-1 시험 본다고 그 심화를 많이 풀었어요. 그 경험을 해야 중등에서 그러면 이제 중등 시험 볼 때는 자기가 나 쌤 풀 때 이 정도 걸리는데 어려운 거 할 때는 나 처음엔 모르고 또 이제 배우고 나서 그거 할 때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거를 깨달아야지 애가 어쨌든 심화 문제를 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적응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센을 계속 반복시키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시키는데 저는 중간에 반복을 시키면서도 심화 문제를 같이 풀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센을 한 5번 풀리는 동안에 풀리면 훨씬 성취도가 좋아지고 저도 편해요. 얘 점점 더 물어보는 게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되게 기분 좋아지고. 그런데 저는 이 숙제를 동시에 내면서도 뭐 일품이든 블랙라벨 A급을 가져와서 풀리면서 힘들면 도닥여서 아니면 알려줘서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내가 있는 거잖아요. 해서 하는 이유가 그래야 결국은 이 아이가 여기 복습은 계속 할 거니까. 이것도 완벽해지지만 어쨌든 심한 문제를 푸는 게 나아가는 게 그래야 뭐 중등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것도 시험장에서 풀 수 있고 그 더 중요한 거는 고등 가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님들도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원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은 센을 후루룩 다 풀었다고 다 맞고 잤는데 얘가 이걸 푸는데 반도 못 풀었는데 뭐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너 왜 놀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단원도 있다는 거. 논 게 아니라 거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엄마가 왜 놀았어던 뭐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렇게 약간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게 이거 테스트 꼭 보게 하시면 좋아요. 저희 반 중1 중에 실력 정석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여자인데 실력 정석을 잘 풀어요. 처음에는 블랙라벨 해보려고 그랬는데 블랙라벨은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너무 많이 물어보고 저한테 하면 제가 잘 알려주면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잘 푸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너무 많이 물어보거나 자기가 너무 많이 틀리면 자기가 너무 싫어서 그건 못하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물론 그 정도를 봐서 제가 그래도 해야 돼?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겠는데 그럼 실력 정석을 해보자. 뭐 실력 정석 옛날에 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연습 문제를 실력 정석을 푸는데 중1 여자인데 한 2-3문제밖에 안 물어봐요. 잘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여자애들 뭐 여자 남자 편견이 뭐 그렇지만 아무튼 여자애들 중에 좀 드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센을 안 하고 넘어온 케이스예요. 센을 다른 학원에서 왔으니까 센을 안 하고 이제 실력 정석을 해요. 실력 정석하면 맞춰주고 중등 거는 뭐 아직은 이제 내신 안 하니까 하는데 걔가 메이저 테스트라고 해서 그 센 비단계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걔가 처음에 보면 그게 한 7개, 8개 맞아요. 15개 중에. 근데 그 아이는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열의가 있는 아이고 해서 제가 그걸 알려주고 오답을 하고 다음 시험을 보면 다 맞긴 하거든요. 그것도 잘하는 거긴 해요. 왜냐면 보통 애들이 알려주고 그대로 제 시험을 봐도 틀리기도 하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시험 보고 그날 알려주고 그날 제 시험 봐도 틀려요. 알려준 것도 틀리고 지난번에 맞았던 것도 틀리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한 번 풀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심한 문제를 어떻게 풀든 그 베이스로 풀든 그게 굉장히 실력 정석도 많이 풀든지 해서 그 다양한 유형 자체가 어떻게 나와도 자기가 본질적인 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접하지 않은 문제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형은 센이 훨씬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심화를 풀든 아니든 간에 시험 볼 때 맞이했을 때 자기가 안 보던 문제나 아니면 그 정확하게 자기가 방금 전에 푼 문제 아닐 때 풀어내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1 시험도 중요한데 앞으로 2, 3학년 고등 갈 때도 항상 이 테스트 준비를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어느 학원에 다니든 어떻게 공부를 하든 잘하는 잘하고 못하는 못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시험 본 연습 안 해서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저희 고2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와가지고 저한테 배울 게 없어가지고 여기 저한테 오면 일주일에 2번 오면 4시간 동안 되도록 시험만 보거든요. 그럼 시험을 봐야 그게 시간 안에 풀고 자기가 이거는 버릴 거 버리고 다듬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어릴 때부터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면 초등은 그래도 말 잘 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외모가 좀 무서워서 그런지 초등학생들이 안 무서워하나? 아무튼 시험 보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어릴 때부터 시험 보는 거 애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연히 보는 걸로 해서 시험을 계속 보면 그게 좀 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실수. 이게 반복이 중요하고 사실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험 보는 시험은 사실은 안 틀리는 게 장땡이긴 해요. 뭐 나라에서 얘기할 때 뭐 킬러 문제가 몇 문제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킬러 어렵게 나오잖아요. 뭐 의대나 서울대 간 애들도 어차피 다 버려요. 뭐 어차피 안 풀어요. 손을 안 대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손을 대겠다 해서 킬러 문제 좀 낮게 좀 쉽게 하는데 지금 현재 쉬워졌다 뭐 킬러가 좀 쉬워졌다는 지금 수능 시험도 미적분 30번이나 그 수원수도 공통 22번 가장 어려운 두 문제는 그거 자체를 시험장 가서 나 풀어야지 하고 덤비는 애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있으면 한 학교에 5명도 안 돼. 어차피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판은 어디서 나냐? 그 앞에 뭐 준킬러도 있지만 보통은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수능이 뭐 나 킬러 문제 하나 풀기 이 킬러 문제를 하나 풀기 위해서는 앞에 공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남들 공부하는 것보다 한 6, 7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이거 맞춰도 여기 앞에 똑같은 4점짜리 하나 틀리면 똑같아요. 그건 아시죠? 그 예전에 그 수능 봤을 때 그거 아시나요? 그 킬러 문제 4점인 건 아세요? 어려운 문제들은 다 4점이고 조금 쉬운 게 3점짜리가 있고 아주 쉬운 게 2점짜리가 있어요. 2점짜리가 저희 뭐 수능 시험지 보면 지수 덧셈에서 곱셈에서 나오는 아주 쉬운 거. 시험을 봤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100점이 전국에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대단한 애들이죠. 그죠? 이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얘들 다 의대나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딴 과목잘 보면. 딱 전국에 한 명 있었어요. 98점. 이 아이 얼마나 억울해요. 얘는 어려운 거 다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인터넷에 돌더라고. 바보. 천재, 바보, 천재.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게 좀 되게 지루한 작업이에요. 똑같은 거 또 풀고 똑같은 거 또 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저는 이제 어쨌든 학원 하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계속 배우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시키면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많이 시키면 내가 이거 똑같은 거 하는 거는 내가 얘한테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어려운 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줬으니까 나 뭐 이거 어려운 거 내가 잘 풀지 않니? 뭐 하고 시험도 보고 이게 훨씬 더 멋있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험 잘 보려면 이걸 해야 되는 계속 시켜야 되는 그 뚝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려운 걸 같이 하면서라도 여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숙제를 좀 투트랙으로 내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고요. 뭐 이거는 얘기했으니까. 요게 제일 중요하죠. 시간 맞춰 시험 보는 연습하는 거. 시험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건지. 진짜 신기하게 보통 여자애들이 많이 시험하는데 남자애들 중에서 평소 때 되게 대범해 보이는데 학원 시험이든 뭐든 시험만 보면 확 긴장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반 애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속의 내면에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그러냐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학원에서 지각 한 번도 안 하는 남자애들. 이게 남자애들이 지각 안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지각 안 하고 방학특강 가서 아침 9시 하면 학원 제일 먼저 와서 8시 한 40분 되면 와서 앉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숙제는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애들. 요런 애들이 약간 내가 해야 될 걸 안 되면 통제가 안 되면 되게 불안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훌륭한 학생이죠. 학교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학원 선생님들 좋아하고 엄마가 볼 때도 훌륭한 학생이고 그런 애들이 시험에 사실 더 대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사실은 더 시험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깨져보기도 하고.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런 착실하고 발랐던 애들이 긴장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본인이 더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되고요. 제가 요거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항상 억울하더라도 남도록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저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랑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나 너무 남는 장사라고 얘기를 하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그랬거든요. 애들한테 제가 중간고사 하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힘을 뺄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했네. 그렇게 쉽게 나왔는데 하지만 그렇게 한 애들이 어쨌든 뭐 쉬워도 잘 보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말에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습관이 좀 들었겠죠. 그래서 남는 장사가 되는 정도로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고등 선행이나 할 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자체 내신 시간에 한 1, 2주를 더 쓰나 안 쓰나 선행 나갈 때 어차피 놀면 똑같고
중등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집에서 어머님들 보시면 많이 놀죠, 그죠? 노는 시간 많잖아요, 그죠? 뭐 애들이 요새 학원 많이 가서 뭐 숙제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힘들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서 얘가 24시간 동안 생활하는 거 보면 사실은 되게 헐렁하지 않나요? 헐렁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저희 엄마도 저를 보면서 너는 항상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서 문제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네 고등학교 때 맨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만화책 보고 한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모양. 제 얘기는 진짜로 매진해서 하루 종일 하는 공부를 하는 거는 고3들도 뭐 와가지고 여기 권리형 독서실에 와가지고 뭐 시간을 해놓고 뭐 공부 네팅 시간을 본다고 해도 하루에 방학 때 하더라도 10시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게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인데 뭐 잠을 8시간 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뭐 고3이 한 6시간 잔다고 칩시다. 그럼 18시간 남잖아요. 밥을 한 3시간 먹었으면 1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만 하면 15시간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안 나와요. 네팅에서 10시간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은 사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뭐 물론 인간이 기계처럼 나는 일찍 자면서 쭉 밀도 있게 공부를 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그렇고 이 범위가 다른 건 1-2가 범위가 달라서 저희가 1-1학년 내신 교재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범위가 달라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데,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요. 85점에서 한 90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틀리는 거 얘기냐면요. 2개 반 정도 틀리는 거 있잖아요. 내정이나 순회에서 2개 반, 뭐 많으면 한 3개. 여기까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돌아가서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맞춰서 하려면 해야 되는 게 아까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에 한 10배는 해야 돼요. 그리고 한다고 꼭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가 진짜 뭐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렇게 100점을 맞는 게 진짜 안 틀려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암기 과목도 이게 적당히 한 90점 쉽게 나오거나 어렸을 때 다 떨어질 때랑 난 어떻게 나와도 100점 맞으려면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암기 과목 내용이 있으면 애들은 공부를 보통 아주 심하게 하는 애들 아니면은 뭐 흐름을 이해하고 뼈대를 세우고 중요한 걸 정리하고 보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걸 다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걸 싸그리 다 눈에 발라서 외워서 가야 되잖아요. 그 난이도가 되게 다르단 말이죠. 뭐 눈이 너무 동그래졌는데 그런 거 본 적 없으신가요?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나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기술 과정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3년 내내 기술 과정 100이에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수학이라는 걸 떠나서 기술과정 100. 기술과정 100인 이유가 있어요. 중1 때 처음에 기술과정 첫 시험을 봤는데 초등학교 때는 옛날에 동화전과 이런 거 있었잖아요. 표준전과. 이게 눈으로 보고 가도 다 뭐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때 기술과정을 똑같이 책을 그렇게 보고 갔더니 제가 기술과정을 13개 틀렸어요. 중1 때 첫 시험에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가출을 했죠. 그때 대치중학교에서 저희 아파트 옆이었는데 여기 집에 오면 5분인데 2시간 동안 이제 방황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뒤로 기술과정 시험을 보면 항상 모든 교과서에 있는 토식이까지 다 외웠어요. 한 개도 안 빼고. 뭐 빨래를 하는 4단계 그럼 이렇게 뭐 불려서 빼가 나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사행정 기간 돌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맞으려고 하면 진짜 힘든 과정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학도. 어떤 유형이 나오든 가가지고 내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계산을 실수 안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는 그래서 뭐 한 90점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만약에 나 89.5 봐서 A 나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게 옛날 기준, 지금 앞으로 기준 말고 옛날 기준으로 지금 4등급인 건 아시죠? 끝점 4등급이면 어디 가는지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건국대 라인 정도 가려면 학종으로 가면 2.3 정도 나오거든요. 등급이.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는 더 잘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고등학교 간 애들은 다 대학을 잘 가나?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보통 현실을 많이 깨닫죠. 그래서 어쨌든 붙어서 있는 애들이 앞에 가거나 어떻게든 내가 하던 애들이 거기서 비슷하게 가거나 재수하거나 여기서 아예 멀어진 아이들은 보통 딴 길을 택해요. 사실은 뭐 딴 길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공부로 해서 뭐 대학을 가는 것 자체랑 이게 어느 정도 가서 고등학교에서 등급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로 가서 그래도 한 3등급, 3등급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거기서 내가 올려서 간에 중간에 다른 길을 찾아보는 애가 되지. 만약에 고등학교 갔는데 내가 4나 5가 계속 나오면 보통 한 2학년 되면 다른 길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저랑 뭐 체육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공부로서 뭘 하려면 사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앞부분에 붙어 있어야 어쨌든 해결이 나는 구조라서 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처음부터 얘기 드렸지만 이 개수에 따라 틀려요. 심화 문제. 근데 그게 심화 문제 개수뿐만 아니라 심화 문제도 자기가 A급이나 불능력에서 본 거랑 안 본 거랑 또 차이가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더 짜증나는 일인데 다 본 거고 어려운 문제 없는데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애들이 시험 보면 20 한 요새는 20문제를 넘어서 20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처음에 되게 쉬운 문제 나와서 이렇게 풀다 보면 아우 뭐 괜찮네라고 풀고 가잖아요. 그 처음에 괜찮네라는 문제를 계산도 까다롭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함정도 파고 이러잖아요. 그럼 체감 난이도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럼 체감 난이도 확 올라가는 거를 시험 대처하려면 평소 때 그런 시험 나온 거 연습을 좀 하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행히도 중1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뭐 제가 아직 모르지만 중2도 웬간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바텀 중3이나 2학기 때는 그런 일을 벌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딱 고등학교 가는 순간 시험 난이도가 진짜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급격이 뭐예요? 지난 1학년 1학기 기말의 분당고 시험 같은 경우는 20번인가 21번까지 나왔는데 13번인가 14번부터는 전교생 중에 제대로 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 찍어서 나왔어요, 등급이.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낸 선생님이 휴직을 하셨어요. 항의와 함께. 뭐 라고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시험을 봤죠, 분당고. 여전히 체감 난이도 높았지만 좀 많이 쉬워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얘기한 거랑 상상 초월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은 강남 지역에 있는 시험 문제보다 분당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학년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저 강남 거 갔다가 고2 거 풀리는데 애들이 쉽다 그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쉬워요? 중학교 시험은 아직은 그래도 순회 내정보다 단대부중 휘문 중동이 좀 어렵긴 한데 뭐 이러다 갑자기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가 되게 만약에 학교 시험 되게 쉬웠고 했으면 이런 설명이 안 하고 중학교 시험 이렇게 해서 그냥 다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요게 없으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이거는 또 그런 거랑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처음 시험장 들어갔을 때 한 10분 동안에 자기가 원래 평소에 풀던 것처럼 술술술 풀려야 내가 마음이 좀 풀려서 푸는데 처음에 가서 한 10분 안에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당황을 하거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폭망이라고 하죠. 그 최악의 경우가 그거예요. 제 폭망하는 케이스가 1번 풀었는데 쉬웠어요. 2번 풀었는데 안 나와. 다시 한번 풀어봐요. 안 나와. 근데 어제 풀었는데 왜 안 나와?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슬금슬금 무의식 접근해서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3번을 풀었는데 여기도 안 나와. 이상하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황을 했죠. 이미 한 10분 썼어요. 당황을 했어요. 이제 뒷장을 봤더니 자기가 싫어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뇌가 약간 이제 인지 능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보여요. 글씨가. 이게 흰색이 글씨고 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하면 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저 6살 때 긴장 많이 한 거 느껴지셨나요? 안 느껴졌나요? 네.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 애들이 말도 더듬고 이게 시야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고3 때 수능 볼 때 전 재수해서 대학 갔기 때문에 고3 수능은 망쳤어도 되지만 뭐 그때는 몰랐으니까 국어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제가 고3 애들도 얘기하는데 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커피를 그때 먹어본 적이 없는데 평생 그 앞에서 그 고2 후배들이 커피를 타줘서 한 입을 딱 먹고 딱 들어갔는데 그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수능장에 가서 아무리 해도 진정이 안 되는 거죠. 딱 어느 시험지 넘어가서 딱 받는 그 순간에 내가 12년 저희는 딱 정시로 가는 정시 딱 수능이었으니까 내가 이게 12년 동안 이거 하려고 했구나 딱 하는데 문제를 넘겼는데 글씨가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안 읽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안 읽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따뜻하게 막 감싸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한 10분, 15분 정도 날리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게 진짜로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보려면 처음에 한 10분 동안 제가 시험 보는 전략 뒤에 나중에서 말씀드릴 텐데 특히 고등에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고3 같은 경우는 국어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런 경우에 제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고3 애들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전날 잠을 잘 때 이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1시간 정도 램수면을 하면 사실 국어시험 볼 수 있거든요. 1시간 정도만 딱 자고 나면 힘들어도 볼 수 있는데 안 자면 붕 떠서 망해요. 제 그 외고 남자애 하나가 전날 기숙사에서 애들이 너무 떠들어서 못 자고 아침에 버스에서 못 자가지고 국어를 망해서 재수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애들한테 1시간 정도를 자는데 만약 잠이 안 오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새벽 5시까지
4시 정도에서 1시간만 자도 괜찮은데 5시까지 잠이 안 온다. 그럼 엄마 아빠를 빨리 깨워서 지금 엄마 아빠 차를 타고 시험장 가서 차에서 자라고. 차에서 있으면 잘 자거든요. 그것만 자고 들어와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그거예요. 전년도 수능 시험지를 똑같은 크기로 뽑아서 시험장 가서 다 정리하고 이린저리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긴장이 되면 그거를 국어 시험지를 계속 읽고 있으라 그래요. 비문학을. 비문학을 계속 읽고 있다가 걷어가고 시험지 딱 받으면 그 속도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옛날에 망했으니까요. 물론 뭐 저는 그해 시험 본 게 아니라 재수해서 시험 대학 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가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이게 없을 때 해야 되는 거를 이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도 그냥 인간의 그런 게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기가 제일 중요한 게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대전제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그래도 돈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게 하는데 보통 요 대전제를 믿고 하는데 그게 깨지면 끝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봤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쉬워야 되는데 내가 1번까지 10번까지 그 쉬운 거를 3개나 못 풀었어. 그럼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이 시험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약자잖아요. 내가 인생이 망했구나. 난 병신인가 봐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미리 전략적으로 얘기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연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옛날에 대진고가 이런 게 심했어요. 2번, 3번 어렵게 내는 거. 그래서 애들이 멘탈 많이 나갔었거든요. 뭐 그런 거. 뭐 이런 게 다 어렵게 하는 것들이죠. 계산 복잡한 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제가 다 처음에 풀지 말라는 것들이죠. 그렇고 최근은 그렇습니다. 제일 어렵죠. 낯선 문제도 돼요. 저도 못 본 도형을 내요. 어디서든 만들어 오는지 몰라도 시간도 부족하고 당연히 중3, 중2 기준이에요. 중1은 아니고 작년까지 쉬워서 학부모님들이 항의해서 어렵게 낸다고 해가지고 1학기 때 어렵게 냈는데 이번 중간고사 쉬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다 쉬웠어요. 2, 3학년 통틀어서 중2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쉬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센 B 다 풀면 다 맞을 정도 수준. 그러면 100점이 막 넘쳐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걸 좀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시험 보면서 드리는 이유가 나머지는 그냥 평범합니다. 다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점은 이게 받으려면 요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어머님들 다 옛날에 수학 해보셨죠? 수학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안 되나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워요. 어떤 수가 예를 들면 5자리 수가 있는데 잘 안 써지네. 5자리 수가 뭐 얘가 2의 배수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고 뭐 3의 배수 이런 것도 초등학교 때 나오지 않나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2의 배수 보통 외워서 오더라고요. 보통 외워서 와요. 2의 배수가 되는 조건, 3의 배수가 되는 조건. 사실 근데 그게 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사실은 이게 만 A 더하기 1000B 더하기 100C 더하기 해가지고 그거를 써도 되나요? 애들은 싫어하는데. 이렇게 실제 식을 풀어놓고 보면 실제 얘가 2의 배수가 되려면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니까 얘만 2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4의 배수가 되려면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여기 두 개가 4의 배수가 돼야 되죠. 3의 배수가 되려면 이게 3으로 묶고 난 마지막에 A, B, C, D 더하는 것만 남거든요. 그럼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집합을 이렇게 그 애들이 그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그 얘네들이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2의 제곱이 있으면 3의 제곱이 있으면 이게 사실은 이 1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더해가지고 곱하는 게 약수의 개수를 하죠. 뭐 그래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수학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심화가 나오면 약수의 개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면 요게 1이 빠지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바로 하면 되는 거죠. 만약 알고 있다면. 근데 제가 대부분 그 초등학교 처음 다른 학원에서 초등학교 하고 이제 중등수학 처음 하러 오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중에서 딴 데서 했던 애들도 거기 문제 나와서 이걸 물어보면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외웠다는 거죠.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에 대한 얘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중등의 이차함수 그 대칭축 있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대칭축에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그걸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외우게 하더라고요. 자동, 양 뭐 이렇게 뭐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아주 이론적으로 잘 가르치고 똑똑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얼마나 많이 풀고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알려줄 때는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알려줘야
이렇게 해서 알아서 풀었던 애가 다음번에 당연히 또 물어봐요. 이거 제가 한 번에 애기한테 알려주면 다음번에 기억할까요? 아니거든요.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만약 응용되는 거 풀잖아요. 다음번에 물 때 아이가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도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왜 그런지 알고 나서 그 뒤로 많이 연습하는 건 거의 암기가 돼야 되긴 하지만 처음에 근본적인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 수학이 연계성이 있어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도 죄송한데 이제 저도 사실 강사도 많이 뽑아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유튜브 올라가는데 부담스러운데 강사 뽑는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강사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애들 잘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 있고 학부모 상담을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당연히 뭐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 걸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수학을 좀 제대로 배운 사람을 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그걸 아니고 이제 초등반, 중등반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뛰어났던 분을 뽑아줬더니 본인이 이거를 외워서 배웠으니까 애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거 외우는 거야라고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은 이제 일을 안 하게 됐는데 그런 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나중에 많이 풀고 할 때도 근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제대로 배운 게 있어야 그게 발판이 돼서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게 정확한 이해고 그 뒤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히 많은 문제를 풀긴 해요. 본인 손으로. 처음에 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하시면서 좀 많이 풀어야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는 게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야 빨라지거든요. 대신에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님도 계신데 안 틀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정확하게 이거는 그래서 어머님들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본인이 수학을 예전에 막 이런 원리적인 것보다도 자기가 난 이거 외워서 배웠어 그러면 너도 이건 거야 이렇게는 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거는 학원 가서 들어와라는 게 전문가한테 듣는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도 이걸 그냥 외워서 해서 학교에서도 그냥 외워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사실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라 그게 이제 애들이 결국은 이건 이렇게 해서 외워서 하는 거야 그럼 다음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테스트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요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 얘기 드리는데, 제가 옛날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아까 대충학교 앞에서 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했죠. 재수학원에 갔어요. 재수학원 갔을 때, 그때 이제 종로학원에 왔는데, 종로학원이 원래 강북 종로만 있다가 강남 종로가 처음 생긴 강남 종로 1기생이거든요, 제가. 강남 종로에 갔더니 대부분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재수 공부를 했어요. 애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친구들이 재수 때 친구들이 많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강남에 있던 애들은 여기 올인을 해서 여기 한 80% 70% 공부하고 나머지를 하거든요. 영어를 못한 남자애들 되게 많아요. 이거 하느라. 서초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되게 저 어릴 때는 강남은 약간 전문직 자식들이 좀 많았고 이거 하는데 서초는 사업화 하는 애들이 많아서 더 부유했는데 보통 25%씩 해요. 거기다가 막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상위권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되게 뛰어나고 집안도 잘 사는데 뭐 대학 가는 게 다는 아니지만 상위권 대학은 이거 많이 했던 애들이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재수 때 느꼈던 그 분위기가 뭐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이게 한 70% 돼야 가요. 대학을. 외고의 모든 애들이 이것만 되면 대학을 잘 가는데 이것 때문에 그 사회랑 영어랑 다 외워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대학을 좀 잘 못 가는 이유가 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좀 많이 하시면 길 바래요. 이게 뭐 학원을 다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 갈 때도 인강을 듣고 뭐 집에 하더라도 비율 자체는 여기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좀 많이 하는데 국어 책 많이 읽고 중등 정도 되면 수학으로 좀 추가 기우셔야 되고 수학과학으로 고등 갔을 때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점 맞으려면 받아야 되는 점수죠, 그죠? 네. 100점 맞아야 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정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한 단대부중이나 회문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어떻게 구하는지 질문도 있으셨는데 기출문제 원래 족보닷컴에 있었죠. 그죠? 족보닷컴에서 저도 받아가지고 족보닷컴 이제 기출문제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도 아름아름으로 원장들 단톡 있는 거에서 서로
스캔해가지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학원에 있긴 하니까 뭐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기출 문제 드리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출을 저희는 그래서 구하는 게 보통 강남, 서초, 분당을 베이스로 구하고 있어요. 만약 조금 더 필요하면 목동 걸 쓰는데 보통은 요새 그 단톡방의 원장님 보면 그 대구 경신고 쪽에 그쪽에 경화에는 그쪽 문제들도 좋아서 좀 받고 있긴 한데 대부분 저는 풀리는 거 일단 분당 베이스로 하고 강남 쪽 하고 강남에도 그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자곡동이랑 그 새로 나온 신생 있는 중학교들은 사실은 분당보다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학교라고 하면 중동, 휘문, 단대부중, 숙명여중, 진선여중 정도죠. 예. 고등학교 치면은 휘문, 중동, 단대부고, 숙명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광역 자사고로 이제 문제가 제일 어려우니까 서초해감, 세화고, 세화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포고가 요새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그 반포고가 치고 올라온 이유는 거기가 서초가 재건축돼가지고 판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올라오고 있으면 제 옛날 강남 살다 서려마을 쪽에 살아가지고 거기가 판이 바뀌는 걸 눈으로 보고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센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센 전도사는 아니에요. 제가 쓴 책은 천재교육에서 썼고 센은 좋은 책 신사고죠. 그렇지만 저는 센으로 가르칩니다. 그냥 센이 가장 무난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딴 거 많이 하는 애들이 센 안 하면 본인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불안감이 내가 남들만큼 하는 거 다 한 거랑 나는 이건 안 해서 좀 불안해.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이스는 센으로 하시고 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반복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반복 많이 하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반복 싫어하는 것 같지만 반복해가지고 다 맞으면 좋아해요. 효능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복 많이 하는 거 하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한 2번 풀었으니까 반복을 했지라고 생각하시죠. 저랑 상담하실 때도 왜 센을 3번 풀었는데 애가 그거 시험이 안 나올까요? 얘기하는데 사실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와 같이 센을 3번 풀고 여기 시험 보시면 100점 안 나오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쉽지 않지만 이게 수학이랑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진짜 좀 이렇게까지 또 해야 돼? 답을 외울 정도로 할 정도로 하시길 권해드려요. 중등 센이 한 5번 정도 돼서 중등 수학이 적응이 되잖아요. 1-1이. 그러면 2-1, 3-1은 좀 편하게 쭉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중3은 고등 수학이랑 연계해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 학원 차원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거 시험 봐서 제가 15개 중에서 12개 맞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보통 돌아와서 복습시킵니다. 9개 이하 되면 아예 전체적인 재복습을 시키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신기한 게 애들이 처음 시험 적응하고 나서 보통 10개에서 12개, 3개 왔다 갔다 하지 막 9개, 7개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 중등 과정에서는. 그거는 이제 정말 복습이 필요한 경우고 답지를 베낀다거나 이제 다른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 점수가 나올 수 있죠.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숙제 외주 얘기 아세요? 자기 반에 가가지고 이렇게 너 내가 뭐 사줄게 내 숙제 해줘 그러면 그 애가 답지를 보고 베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답지를 베끼는 것도 귀찮아서 외주를 줘서 답지를 베끼고 이제 이런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답지를 또 펴놓고 막 공부하는 애들이 있죠. 이건 저희 강사들도 생각이 달리더라고요. 저희 서울대 수학과관 김찬혁 원장은 자기가 기숙사에서 혼자 답지 펴놓고 공부를 했고 서울대를 갔고 공인이 잘했으니까 답지를 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거고 답지가 제일 좋은 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 답지가 없어야 돼요. 답지를 못 풀면 안 돼요. 답지 참고하는 것도 전 별로 안 좋아요. 답지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답지를 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A, B가 헷갈려. B인 것 같아. 답지 휙 봤더니 B 역시 내가 B를 알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이게 없잖아요. 극도로 불안해요. 내가 A, B 중에 결정을 못 한다니까요.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전 김찬혁 원장님 같은 경우 그거예요. 공부 다 열심히 해서 중등 다 끝나고 고등 때 이제 킬러 풀 때 본인이 답지 본 거 참고해서 한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릴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답지는 어머님들이 일단 뺏어서 들고 계시거나 제가 뺏어서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의심이 들면 이제 채점을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등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답지 다 빼서도 인터넷에 검색해서 베끼는 애들도 있어요.
환다를 찍어서 베끼는 일도 있고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하고 창의적이죠. 그래서 답지는 안 보고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일반 시중 그 사설 모의고사는 어쩔 수 없는데 시중 답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제가 수학의 입이라는 책을 썼어요. 고등 수학 책을 썼어요. 고등 수학 썼는데 거기에서 제가 스텝 1, 2, 3가 있으면 스텝 3만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2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제가 문제풀을 줘서 여기서 내면 좋겠다는 문제를 던지면 거기서 골라서 3, 2를 넣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제가 그 문제를 주면서 그 문제를 제가 해설해서 해설지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 긁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답지가 답이 불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걸 넘기면 출판사는 거기에 있는 답이 있는 걸 보고 자기들이 작성을 한 다음에 답지가 없으면 출판사 내부 직원들을 나누어서 답을 풀려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문제라도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걸 아시죠? 그래서 문제가 답지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져 있는 게 답지 올린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출판사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출판사에 첫 문제를 있으면 첫 문제 답지를 혼자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힘들지만 고등수학 아는 사람한테 중등부터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서 잘 따라간다면 그 되는 이유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푸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답지를 웬만하면 참고하지 마라라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밖에 안 써있어요. 오래 걸리고 노력 많은 뭐 이런 얘기밖에 안 써있죠. 네. 일단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제 6학년 중1 되셨으니까 그런 거 하시잖아요. 기적의 연산법하고 그죠? 또 뭐 있어? 센 연산하고 연산 안 되는 거 하잖아요. 네. 그거 좋은 일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중등 수학 시작하셨으면 연산 안 되면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연산이 안 되잖아요. 센 수학 1-1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 나오는 그 단원이 한 서너 개 있잖아요. 거기만 한 4-5번 풀리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기적의 연산법이나 구몬수학 이런 거 자체에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센 수학의 중1-1을 보면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단원이 있어요. 거기 있는 부분에 A단계랑 B단계를 한 5번씩 계속 풀리시면 연산은 나아집니다. 연산은 거기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이 어려운 부분에서 연산 잡는다. 그건 시험본 연습할 때 하는 거고 기본적인 연산 이항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건 거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연산책을 집에서 시키신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해서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 하면 이제 그거 풀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서는 식 세우는 거 연습을 좀 시키시면 좋아요. 식을 안 쓰죠. 남자아이들 식 안 쓰지 않나요? 식 쓰래도 안 쓰고 계산을 했는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했다 그러고 다시 풀려면 못 풀고 여기는 잔소리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노트를 뜯어보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요새 6학년 애들 때릴 수도 없고 참 저는 항상 얘기해요. 옛날 같았으면 나갔으면 이렇게 맞으면서 어쨌든 식을 썼을 텐데 아무리 타일러도 애들이 무서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고등학생들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를. 근데 저희 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평생 살아오면서 누가 자기를 무섭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남기거나 다시 풀리거나 계속 꾸준히 잔소리를 하는데, 처음에 좀 봐주고 좋게 얘기하다 안 되면 이제 좀 세게 얘기해서 다시 시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요거를 꾸준히 잔소리 시켜서 식을 어쨌든 세워서 이항하고 나누는 게 좀 돼야지 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도형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증명을 해야지만 본인이 근거를 가지고 푸는 게 되기를 소망을 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판단이 통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중1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평행하면 여기가 70도고 이렇게 풀잖아요. 그 증명이 있잖아요. 억각의 정의랑 그거 안 하고 이걸 딱 보고 이건 60도에 생겼는데 이렇게 쓰는 애들이 꽤 많아요. 생각으로. 근데 그게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 문제가 대부분 그 아이들이 이럴 것이다 하는 각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30도, 60도, 90도잖아요. 고등학생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보니까 90도잖아요. 왜 90도인데? 이건 90도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가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얘가 합동이가 아니라 이거가 같아서 뭐 합동이다. 항상 그렇게 해서 이 증명이 딱 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이게 문제에서 나중에 뭐 함정을 하든 어렵든 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에서는 뭐 딴 거보다도 본인이 이거를 60도다 아니면 길이가 3이라고 하는 근거를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요. 그 근거 있게 풀려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수행평가 공지를 받으면 선생님끼리 돌아가서 만들어가지고 수행평가 있는 걸 저희가 참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내정 중일이 수행평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제 작동한 걸 그저께 만들어서 급하게 풀렸고요. 저희가 이제 각 반에 있는 학생들이 빨리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일단 풀려서 하는 걸 하고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점수가 커요. 여기서 1점이 시험에서 3, 4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런 거 하는 거를 어쨌든 다 맞는 습관을 좀 들여야 이거 너무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이. 수행평가 뭐 한다고 모의사 보면 여자애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저는 여자애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저 가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답지 쓰면 되냐고 막 보내거든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행평가도 여기까지 해요. 적당히 합시다.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속이 더 시죠. 전 매일 만나잖아요. 얘가 거의 해탈의 경지에 간 것 같아요. 제가 애를 키워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요. 내신 대비를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내신 대비는 5주 하면 워크북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워크북의 기본 문제는 센 대표 유형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 애들은 그걸 복습을 시키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센 안 풀어도 되는 애들은 그거 안 풀립니다. 그걸 학생 맞춰서 하고 응용 같은 경우는 분당항당 기출문제를 계속 하는데 종종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심화는 책에 넣어놓진 않고 그러니까 푸는 애들이 드물어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심화를 푸는 정도 되는 애들은 보통 A급이라는 거 다 풀거든요. 그래서 그건 프린트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그 기출문제 형식으로 모의사를 계속 보죠. 네.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학교가 있고 안 중요한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순회중은 학교 프린트가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프린트도 어렵습니다. 내정중 프린트는 그건 학교에서 만든 프린트가 아니라 교과서 출판 업체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 주면서 거기 안엔 중단원 연습 문제라고 해서 거기 있는 자료를 줘요. 그래서 거기 프린트를 그냥 나눠주는 거고 수업을 하지만 시험은 거기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전날 너무 대수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쉬워도 잘 풀리거든요. 식계산 때문에. 근데 도형 같은 경우는 애들 좀 심한 애들은 내정중 프린트는 안 풀려요. 순회중만 풀린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 프린트는 순회중처럼 어렵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프린트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과서 워크북이죠. 사실 어렵지 않고 뭐 그거는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실전 모의평가 있는 거 보는 거랑 먼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중1 같은 경우는 책을 제작하진 않고 그 단원 맞춰가지고 아마 준비를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중1 문제는 좀 아웃데이티드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작년 기출된 거 말고는 저희가 들고 있는 워크북도 옛날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변하진 않아요. 수학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저도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그랬는데 중1은 시중 교재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업데이트된 A급 블랙라벨 이런 애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강남의 작년 기출 말고는 들고 있는 게 다 옛날 거예요. 뭐 저도 그것도 풀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최신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1은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런 내신 대비 그거보다는 시중 교재 위주로 많이 했다는 거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답은 당연히 뭐 클리닉 하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스트, 네. 믿기지 않겠지만 6번을 봐도 다 못 맞는 아이도 있어요. 보고 또 보고 이 6번 정도 보면 제 생각에 15문제 답을 외울 만도 한데 관심이 없는 건지 복습을 좀 테스트 꼭 보시길 바라고요. 보통 2개월 심화 교재로 많이 쓰죠. 뭐 여기서 나아가면 최상위 수학에서 쓰는데 제가 최상위를 잘 안 써놓는 이유는 최상위는 선행학습 하는 애들이 풀면 푸는데 아니면 못 푸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뭐 중2도 그렇고 중3도 그렇고 최상위를 교재를 어머님이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최상위를 하긴 하는데 저는 보통 시작하면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 이걸로 하고 이걸 하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면 이걸 합니다.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야 뭐 어느 교재를 원하신다 그러면 뭐 얻은 것도 가능하긴 한데 제가 쓰는 교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교재고요. 얘는 선행학습 안 돼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고 요거는 기출문제 강남이랑 베이스라서 가장 핫한 기출들이 최근 게 많이 들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아웃데이트 됐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서 많이 풀었다는 거. 그냥 중간 단계 정도라서 이게 생각외로 또 여기 중간에 어려운 문제는 여기 쉬운 문제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 해도 되는데 앞에 좀 쉬운 거 하면서 한번 연습하기 좋아서 일본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신사고에서 나온 그 센에서 이어지는 거라서 문제 통일성은 괜찮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진이 진짜 허접하죠, 그죠? 제가 옛날에 막 그 회사에서 일하고 할 땐 진짜 반듯하게 PPT를 만들었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고 나면서는 PPT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내용이 전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는 그 제 자리에서 그 불빛 있는 데서 대충 찍은 분위기죠. 어쨌든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나가고요. 1학년은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워크북이고 안에 크리티컬 포인트는 저희가 한 1년 동안 거쳐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각 단원이 가장 알아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중 교재를 심화 교재를 풀면서도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딱 문제가 많지 않거든요. 한 단원에서 딱 한 소단원에 알아야 되는 문제 제일 유명한 거 3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시험 준비할 때 풀릴 때 한 5번 정도 풀려요. 마지막까지. 이제 그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좀 이게 쌤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빈출되고 자주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저희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꼈던 걸 모아놓은 거예요. 저희가 회의하면서 1년 동안. 그래서 그거 생각으로 저는 많이 이걸 쓴다는 거. 저 다음 달에 아마 예비고일 설명회 하면 예비고일 기본반 토요일 아침에 9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때 또 고1은 이 크리티컬 포인트로 가르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런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답은 여기다 번호를 이제 틀렸던 걸 쓰면 이걸 똑같이 이제 그것만 만들어주면 이걸 또 여러 번 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틀린 거면 3번, 7번 하면 이게 3번, 7번 문제만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 종이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워크북이 500문제인데 틀렸던 걸 모았더니 300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제 사실 그건 워크북을 푸는 게 맞는지 이제 고민이 되죠. 쌤 종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러면 좀 난감하죠. 그런 애들도 있어요. 틀렸던 거 다 써요. 나 몰랐던 것만 써요. 그럼 전 틀렸던 거 다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또 자기가 실수했던 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죠. 같은 점수인데. 실수를 한 애들도 계속 하니까. 네. 저희는 주간 테스트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요새 서술형이 안 나오고 단답형이 나오면 단답형 시험을 보기도 하고 보통은 3회 일정에 따라서는 2회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각 학년 전체 시험 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체 등수를 내기도 하고 문제가 생각으로 애들은 어려워서 그 보통 학교 시험 점수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이렇게 그 시험 내신 때 한 3주에 걸쳐서 한 주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신 대비 그 기출 문제 모의고사 보는 거 별도로 이제 시험 보는 시험이고요. 기출 모의고사는 이제 이런 걸 풀리고 이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순회 중이나 내정 중이.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 하는 경우 있고 파이널은 이렇게 나눠 주거든요. 여기 판성 원장인데 한 10년 전인 것 같군요. 네. 요새는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 업체 할머니들이 나눠주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아침에 시험지를 가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이걸 못 드신다 그래서 직접 그 새 학교의 순회 내정 샛별에 가서 이렇게 얹어드리고요. 할머니들이 이제 업체에서 일하시니까 얹어드리면 인증사진을 꼭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랑 사진 한 장씩 찍고 업체에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나가서 나눠주고 싶었는데 일정이랑 그게 좀 학교에서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요새는 그 코로나 이후로는 그냥 그렇게 나눠주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그걸로 구성했어요. 그동안 기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변형 문제나 기출 문제가 있고 매년 기출이 나오면 한 2문제씩 계속 교체를 해가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시험 볼 때 전날 교과서나 이런 게 다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몇 년치를 쭉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이 니네 학교 기출 역대 나온 거 다 모인 거야 라고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걸 좋아하는 걸 볼까 별도로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도 이거를 나눠주면 애들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이번에 여기다가 수도꾸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수업 시간에 다 이거 수도꾸를 풀다가 선생님들이 화를 하는 항상 그러게 하고 있고 모의평가는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봅니다. 네. 2번 보던 거, 3번 보던 거 2번 줄였는데 주로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근데 다시 2번으로 늘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또 2번 되면 또 텐션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텐션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모의평가 어렵게 되면 또 애들 좌절하기도 하고 항상 그때 시험 분위기에 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서 3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감독하고 있고요. 전날은 오면 어쨌든 오답했던 거 교과서 프린트 기출 이렇게 풀고 들어간다는 거.
아주 잘하는 학생 중에서는 직전 대비 안 온다면 오지 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전날 안 하면 또 감 떨어져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멘탈이 약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 시험 적응하는 거는 1-이번에 2 보는 거랑 2-1 중간까지만 어머님들이 신경 많이 쓰시고 그 뒤로는 아마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저희도 신경 많이 쓰니까 요건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한 개만 요것만 드리고 오늘 맘베리를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애들한테 그 크리티컬 타임에 시험 볼 때 항상 10분에서 15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서 애들을 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착실하게 앞에서부터 풀지 말고 항상 시험지를 처음에 받으면 넘겨보라 그래요. 이게 뒤에가 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어려운 문제 다 풀다가 갔는데 서술형 너무 쉬우면 망하잖아요. 그죠? 그럼 서술형부터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넘겨보라고 얘기하고 가장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쉬운 문제를 풀어서 여러 개가 답이 나오는 그 보통 그 저희가 뭐 심리학이나 정신건강에서 얘기하는 그 작은 성공이죠. 작은 성공이 한 10분, 15분 만에 바탕이 돼야 아이가 시험 볼 때 마음이 편안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문제 분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쉬운 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얘는 미지수를 이렇게 쓰라는 식을 이렇게 냈고 근데 식이 저거랑 저거니까 쓰면 답이 나오고 내가 예전에 풀어봤을 때 이거는 30초 만에 풀었어라고 아는 그 문제. 그걸 푸는 게 쉬운 문제예요. 문제 분석이 된 거.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식을 써다 보면 나올 것 같다. 이건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풀다가 안 나오면 계속 말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정확하게 내가 끝까지 풀이를 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쉬운 문제 푸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10분에서 15분 사이에는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다시 풀고 다시 푸는 순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골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드린 게 있죠. 실화라서 그래요. 2 곱하기 3이 8 이걸로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니까요. 저희 반 졸업생인데 고1 시험 보면서 그랬어요. 자기가 그날 1시간 동안 2 곱하기 3을 8로 다 계산한 거예요. 안 풀리는 거 하나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쉬운 걸 풀고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 거, 뭐 네모를 쳤다고 치고 봤더니 계산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거, 그것도 지금 앞에서 풀면 안 돼요. 10분, 15분 동안. 모르는 건 당연히 안 풀겠죠. 검산이 필요한 건 그냥 저는 검산이라고 써놓기만 하라 그래요. 시간 내면 하는 거니까. 자, 그랬어요.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면 다 넘어가라 그러면 저는 그럼 2문제 풀고 다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이걸 해서 넘어가서 끝까지 가면 본인이 시험 보다가 당황해서 망하는 건 없어져요. 어쨌든 억울하진 않잖아요.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는데 그죠? 돌아왔어요. 그죠? 아까 쉬운 거 풀었고 풀다가 나올 것 같은 게 있고 이게 뭐지? 계산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돌아왔어요. 끝까지 다 가서 한번 풀고 뭐 풀어야 될까요? 항상 여쭤보는데 그 다음 뭐 풀어야 될까요? 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 오래 이건 풀 줄 아는 거잖아요. 계산 오래 걸리는 거 이거 풀어야죠. 그 다음에 풀라고 나오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풀어보고 안 되면 찍고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거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 중요해요. 중학교는 사실 어떻게 풀어도 안 나와서 넘겨보다 보면 시간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전략을 알려주는데 뭐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돼요. 근데 시험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제가 그동안 폭망했던 이유를 보면 항상 그거예요. 항상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은 거. 내가 어제 풀어서 답이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 이제 거기서 애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니까 망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초장에 계산 많고 오래 걸리는 문제 많이 걸리면 멘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무조건 넘기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풀 때 제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명제 보기 1, 2, 3, 4, 5번 다 풀어야 되는 건 일단 넘기라 그래. 그거 풀다 멘탈 나가거든요. 옛날에 대신고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용, 지읒 다 수학 지문 다 써있고 여기서 맞는 것의 개수는 1개, 2개, 3개 이거를 풀면 그날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못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못 넘어가 여자애면 괜찮은데 남자애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오기가 있어요. 이 문제 한 문제만 맞추고 죽겠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시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시험주 횟수 같죠. 제 작년에보다 지금 10kg가 쪘고 이때는 지금보다 10몇 kg 더 쪘을 때네요. 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시험지 회수 가면 보통
좋은 거는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날 그 애들 표정 보고 시험 본 거 얘기하고 뭐 그날 가서 이제 시험지 어려운 건 아닌 거를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어쨌든 안심을 좀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도 시험 성적 본 게 궁금하기도 하고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는 의미도 좀 있고 예, 우는 아이들 달래주는 것도 있고 뭐 네, 이번에도 순회 중에서 한 명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못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변 애들이 이만큼 봤는데 못 보면 울거든요. 예, 울 때가 좋은 거예요. 영덕 아까 전화 왔었잖아요. 영덕이라는 학교가 여자 학교잖아요. 여자 학교 애들은 첫 시험을 보면 대부분 많이 울어요. 첫 시험을 보고 나면 뭐 시험이 어렵든 어렵든 간에 억울하거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다 울거든요. 그 다음 기말고사가 되면 아무도 안 울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 잘 본 걸까요?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제 첫 시험이 많이 울고요. 그래서 시험지 횟수 저희가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소식은 뭐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사실 뭐 네. 오 이때가 69kg인데. 아시죠? 공부랑 다이어트는 저희가 다 하는 방법을 알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인 거. 예. 그 위고비라는 그 비만약이 나온다는데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빼야 되나? 네. 여기까지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요. 뭐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지금이나 아니면 끝나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